예, 김기창입니다. 이번 학술 기본 타이틀이 춘천 중도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어떤 그 학술대회다 이렇게 말씀 듣고 작년에도 제가 발표 좀 했었는데요. 이 춘천 중도가 과연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께서 이루어왔던 터전이 됐는지 저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특히 제가 풍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풍수도 연구하자면 사실 그 이전에 먼저 부동산학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수를 공부하면서 부동산이 결국 풍수고 풍수가 부동산이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터전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좀 해오고 있는 중인데 쉽게 중도가 어떤 땅이길래 그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인지 이걸 좀 알아보자. 사실 몰랐거든요. 작년에 그 춘천 중도에 가보기 전까지는 이런 거 사실 몰랐는데 그 지역 보존대책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면서 춘천 중도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우리 역사에 좀 보고가 된다는데 좀 더 막연히 그냥 주장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학문적이었던 아니면 사료적이 됐던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좀 우리 민족도 알아야 되겠지만 세계사적으로 좀 드러내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자료를 찾고 이제 연구 중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춘천 중도가 선사유적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 선사유적지라고 지칭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다른 그 선사유적지와 비교해서 춘천 중도가 어떤 좀 특징이 있는지 특히 좀 관심 대상인 풍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거기서 역사 문화를 이루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오늘 자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정리해서 논문으로 좀 발표 좀 할까 합니다. 춘천 중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선사 시대 얘기다 보니까 선사라는 건 말 그대로 역사 이전 시대인데 오래전 구석기 유물 나오는 게 구석기 유물부터 나오다 보니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를 했던 흔적이 있더란 말이죠. 어느 시대만 존재하다가 마른 게 아니고 근세의 그 춘천 중도를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상해서 내보내기 전까지는 계속 주민들이 살면서 삶의 터전으로 삶아왔던 그런 땅이더라. 근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여러 번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우리나라 어느 유적지보다도 가장 많은 유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자료는 이미 다른 분들이 연구한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뒤에 자료 사진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춘천 중도가 그만큼 뭔가 우리 민족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되겠다. 거기서 나온 출토 유물 봐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음택,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약 장례 문화로 하는 여러 가지 장례 지성미라든지 부장품이라든지 또는 나오는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측면하고 사람이 살던 유골에서 집터 사실 집터가 발견되기 쉽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춘천 중도가 물가에 있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면서 그랬는지 한 1m, 2m 깊이 속에 옛날 사람들이 살던 터가 그대로 보존됐던 이런 상태가 발굴과 드러나서 그걸 파보니 몇백 기의 어떤 유구터가 드러나는. 그래서 자세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한 유구터당 3-4명만 산다고 하더라도 수천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이 되더라는 게 이제 드러났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유산이 드러난 장소다 보니 분명히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그냥 복도해가지고 거기다 레고랜드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다른 어떤 선사문화유적지하고 비교해서 춘천 중도가 얼마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좀 조명해보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본 연구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 내의 선사유적지 몇 군데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해보고 춘천 중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보고자 합니다. 다음. 선사유적에 대한 정의를 좀 논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말 그대로 선사라는 것은 역사 이전. 그 역사라는 개념이 이제 글로써 역사를
표시하기 이전 세대. 그래서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글이 없던 시대니까 우리가 말은 옛날부터도 있었겠죠. 뭐 단문이라도. 그렇지만 글자로 썼던 시대가 이 실제 역사적 유물로 보면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타난 시기가 BC 한 57년, BC 1세기잖아요. 그 이후는 이제 뭐 한문을 썼던 뭘 썼던 이두 문자도 있었고 썼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거기는 역사 시대를 하고 그 이전을 보통 선사라고 표현하고 대개 이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철기 시대 크게 세 가지 세대를 묶어서 선사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석기 시대를 또 나누면 이제 뭐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역사 학자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냥 크게 나눠서 구석기 석기 시대, 그다음에 그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 정도 개념으로 보면서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지질학적으로도 이제 뭐 그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보더라도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형성된 그 지질학적 특히 암석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아주 오랜 세월 한반도가 뭐 근세에 만들어진 땅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활해온 어떤 그런 터전으로 이용됐던 그런 땅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시대별 특징을 잠깐 보면 이 표가 이게 좀 너무 흐리하죠. 그 자료에 올려놓긴 할 수 있는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석기 시대, 그다음에 여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석기 시대도 그 형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학술장보다도 그냥 대략 역사가 그렇다는 것 정도 이해하는 어떤 장으로서 그 석기 시대 중에 이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시대 정도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시대별로 그 이 선조들이 쓰는 그 도구가 좀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의 상태를 보고 여기가 무슨 시대다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구석기 시대는 기본적인 특징이 타제석기라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골 살다 보면 뭐가 이렇게 날카로운 뭐가 필요할 때 무슨 쇠붙이는 없고 그럴 때 돌을 탁 던지면 깨지잖아요. 깨지면 그 날카로운 면이 생겨요. 뾰족하게도 되고 이렇게 뭔가 칼같이 뭘 자를 수 있는 면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썼던 게 타제석기입니다. 구석기 세대만 하더라도 뭔가 갈아서 이렇게 잘 만드는 게 없이 그래서 돌을 딱 던졌을 때 생기는 그런 그 단면 그거를 이용하는 시대. 요걸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석기 나오면서는 던져서 깨진 것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좀 이걸 갈아가지고 뾰족하게도 만들고 납작하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 판판한 돌에다가 뭐를 올려놓고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계속 갈다 보니까 그죠? 판판한 돌 우리 무슨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갈아 먹을 때 맷돌 이전 시대죠 그 경우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쓰는 이때가 중석기 나아가서 그 신석기까지 연결되는 그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그래 돌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그런 상황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로 좀 들어오면 단순히 마제석기가 단계를 더 지나서 이렇게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예리한 칼 같은 정도로 이렇게 좀 아주 세밀하게 갈아서 쓰는 이때 철근은 없었고요. 돌을 가서 쓸 때 화살 쪽에 쓰기 위해서 아주 화살 모양의 어떤 그런 뾰족하게 갈아서 만드는 또 칼 모양으로 이렇게 갈아서 만든 이런 정도의 마제석기 종류인데 그만큼 이제 날카롭게 만들었었던 그런 시대가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석기 시대는 넘어가고 이 정도. 다음. 그 시기적으로 보면 신석기 때는 한 8,000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돌을 깨트려 또는 그 갈아 쓰는 것을 지나서 이 수렵하고 고기 잡고 뭔가 이런 거 농경 초기 단계로 하기 위해서 뭔가 그 마제 돌을 갈아서 돌갱이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쓰면서 좀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냥에 쓰는 이런 시대가 신석기였다. 다음. 신석기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청동기인데 청동기는 말 그대로 구리하고 아인을 섞어서 청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생활 도구를 썼던 그 시대가 청동기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철기 시대 들어오는데 대략 그 기원전 그죠? BC 1200년경부터 한 580년경 이때 한 철을 만들어 가지고 썼던 그러니까 삼국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이죠. 때가 삼국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BC 57년 그쯤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부역 발해도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겨 넘어오기 이전 시대 그때까지가 이제 그 철기 시대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다음. 이렇게 좀 시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선사시대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좀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선사시대가 이렇게 구성됐구나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앞서 이렇게 다음에 이제 지역별 그 상황을 볼 텐데 그 국내에 한반도에 선사의 육지라는 데가 대개 이런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 지역이 선사의 유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거죠. 다음으로 이제 그 선사의 육지 이제 풍수 입지라는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니 풍수 입지가 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를 입지라고 표현하죠. 이건 부동산학적 개념입니다. 뭐 지금 우리 강의장에 있는 이 장소도 이제 뭐 주소지에 뭔가 토지상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입지로는 토지가 특정 용도에 맞는 곳을 정하는 방법이고 서양에서는 토지 경제학에서 시작해가지고 부동산학에 이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그 입지론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대신 그때부터 썼던 말이 이제 풍수라 해가지고 특정 터에 엄택이든 양택이든 그 기본적인 터를 골라서 나가 쓰고자 하는 데가 맞는 장소를 골라 쓰는 이것을 동양에서는 이름을 풍수라 했고 사실상 그렇게 찾아 쓰는 방법이 풍수 입지론이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풍수 박사 논문 쓸 때 이렇게 정의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풍수 책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명당도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태도부터 본래 산부터 금도산부터 쭉 용이 내려와 가지고 자 정룡호 뱉고 나눈 다음에 요 가운데가 혈혈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산이 감싸고 있어서 뭔가 바람이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또 주변 이런 데서 큰 물이 내려오는데 이런 물이 이쪽으로 침범하지 않는 뭔가 물과 바람으로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 그걸 우리 한문에서 풍수에서 장풍득수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런 장소가 보통 명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밖에 없는 게 주변에 그죠 바람이나 물로부터 이렇게 계속 침범을 받으면 기운이 모일 수가 없고 흐트러지고 또는 그 장소가 깨지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장소 거기를 일러 우리가 그 명당 즉 혈이라 했다. 그런 혈에는 소위 생기가 모여 있어 잠장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망인을 모시면 그 망인이 생기를 받아서 그 후손이 그걸 동기가몽으로 뭔가 복을 받는다. 산 사람이 살면 그 좋은 기운을 받아 사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풍수의 기본적인 그 명당 이론입니다. 입지 이론이기도 하고요. 예, 다음. 다음은 그 선사의 유적지 몇 군데를 좀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 암사동 선사의 유적지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서울도 암사동에 있는 건데 사적 267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림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요. 여기서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이 한 100여 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 지역은 선사유적지 중에 선사시대 중에 특히 그 속하는 그런 곳이다. 민무늬만 하더라도 구석기 시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중석기, 신석기 시대에 돼야 이 민무늬 토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또 반달 돌칼도 그러면 칼이라는 게 갈아서 만든 건데 결국 맞아 섞이게 되겠죠. 그냥 단순히 깨트리는 타서 섞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암사동 유적지는 그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유적지 중에 오래된 건데 구석기 중에 중석기, 신석기 시대쯤 나오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덕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박물관 같이 해서 보존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관광객으로 하여금 뭔가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79년도에 지정하고 88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어 가지고 지금
소장품 408개 정도가 전시돼서 전시 중입니다. 다음 설명드린 돌도끼, 돌을 갈아가지고 요건 근세에 그냥 만든 거죠. 대신 이 돌, 이런 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도끼. 사람이 살던 움터 살짝 그 땅에서 이렇게 오막하게 판 다음에 요건 최근에 만든 건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움집을 만들어서 살았다 이런 표현이죠. 거기 나온 것이 이제 빗썰무늬 토기. 이건 재현한 건데 거기 나온 게 이제 깨진 거를 붙여서 만들었죠. 여기 만들 때 이렇게 빗살 같이 그려진 그런 무늬가 있어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갈판과 갈도리라서 납작한 돌에 무엇인가를 놓고 이렇게 계속 갈다 보니 이렇게 돌이 납작해지고 이런 돌로 갈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저 옛날 칼국수 먹을 때 왜 그 홍대 나무판에 놓고서 밀가루 개가지고 막 밀던 거 있잖아요. 칼국수 만들어 먹을 때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걸 돌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일종의 마대석기죠. 타재가 아니고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중석기 신석기 시대 이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여기 위치를 보면 여기 한강입니다. 한강. 여기가 이제 암사동이고 여기가 천호동이에요. 천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이 이쪽에 좀 안 보이는데 남산이 여기쯤 있고요. 승성산이 여기 있고 고덕산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남한산인데 그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저기 맥이 내려와서 생명이 용이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한강이다 보니까 산이 없죠. 그런데 강 건너에 보면 여기 이제 아차산, 용마산입니다. 그래서 강에 의해서 뭔가 산은 분리됐지만 전체로 보면 이렇게 산에 의해서 감싸 있고 또 하나는 물길이 이렇게 쌓이는 지역을 우리가 환포했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된 걸 그 반궁수, 요거는 궁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운이 이런 데 모인다는 거죠. 이거는 풍수 논리도 논리지만 일반 지리학적 논리가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여기는 흙이 쌓이고 이쪽 반대편은 흙이 파여요. 물의 속성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는 계속 파이고 여기는 계속 쌓입니다. 쌓인다는 얘기는 뭔가 그죠? 상류에서 내려와 가지고 쌓여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퇴적층이 생기면 뭐예요? 거기 비옥한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그 시원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땅이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땅이 좀 보면 이렇게 아늑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말씀처럼 강 건너에 산이 있고 요 산이 있긴 있지만 요 터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풍수적으로 얘기할 때 장풍도 구사가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큰 물이 있고 주변에 야산 이런 게 있으니 그 옛날부터 우리 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는 됐을 것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선사유적지가 됐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곡리 유적인데요. 여기도 보면 그 사덕지로 268호 앞서 269호 있죠. 그래서 그 268호, 269호로 이렇게 사덕지로 지정된 데입니다. 그 얘기는 구석기 시대 유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 해서 우리나라가 그죠? 이 지역을 사덕지로 딱 지정을 해서 보존, 개발해서 뭔가 없애는 게 아니고 보존하는 그런 지역을 삼았다는 뜻이죠. 여기도 보면 아실리안 석기 형태라 해가지고 타재석기라 해가지고 딱 던져서 깨는데 한 번만 던지면 그냥 뭐 반쪽해지든 이렇게 하면 말 텐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깨가지고 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먹도끼와 박편 도끼 이런 것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견된 시제로서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석기 시대는 타재석기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류에 의하면 여기가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다음 발견된 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먹도끼, 박편도끼 등 이런 게 발견됐는데 한 446개 정도. 물론 뭐 발굴이 100%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작긴 하지만 제가 굳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중도 유적하고 좀 비교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위치를 보면 요가 전곡리 유적인데 물이요. 이 한탄강입니다. 한탄강물이 이렇게 흘러와요. 이렇게. 그림이 잘 보이시겠어요? 요거 좀 잘 보실까요? 이거 보면 꼭 한반도 우리 남한 모양 같아요. 예, 여기가 이렇게 잘라보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히려 여기 한반도 같은 모양인데 전곡리 유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밑에는 전부 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풍화가 덜 된 지역이고 이 원래 이쪽에 한탄강 유역 자체가 전체 옛날 그 우리 토지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후에 이 부분이 약해서 물길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파여서 계곡 형태가 됐다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옛날에는 이 물길이 깊지 않아. 지금 물길이 엄청 깊어요. 가보면 한 50m, 100m 되는 어떤 정도로 낭떠러지가 높은데 옛날에는 거의 평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물길을 감싼 그런 곳에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 북쪽만 여기가 북쪽인데 북쪽만 열려 있고 그죠 동쪽, 남쪽, 서쪽이 이렇게 딱 주변의 산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고 물이 감싸고 여기는 그 농토가 많이 있어요. 보면 가보면 여기가 전곡리거든요. 여기가요 전곡읍.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으로서 충분한 어떤 그런 입지적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춘천 중도 유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춘천 중도는 북한강하고 소양강 주변 그 수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이건 뭐 글씨는 그렇고 다음. 지도 보시면 우리 이 학술지 표지에 나와 있는 지 똑같은 겁니다. 그림. 이게 중도인데요. 이게 상중도고 이게 하중도입니다. 지금 여기다 레고전을 짓는 건데 이 분홍색이 이제 다른 그 어떤 연구 단체에서 분석을 해보니 이 분홍색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이 있는 유적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관심 대상으로 하면 여기죠. 그래서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구석기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역사문화를 형성해온 그런 장소가 되더라. 이 장소 보면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이쪽에 북한강이에요. 이쪽에 소양강이 있습니다. 합수머리예요. 여기 의암댐이 여기 있어서 의암댐 막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계가 높아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섬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 옛날부터 섬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특성을 보면 이제 신석기, 청동기에는 섬 내륙 지금같이 섬같이 되어 있는데 신석기라든지 청동기 문명은 섬 안쪽에 있고 이 섬 이렇게 테두리 바깥쪽에는 여기 원산국지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수변 지역에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 그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것은 보면 이제 이 강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류에서 떨어 내려오는 계속되는 물로 인해 가지고 퇴적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일부 침수가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좀 살만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부 지역에는 옛날부터 쭉 형성된 문화가 내려왔고 그 물가 쪽은 원삼국 시대라 가지고 삼국 시대 고구려 백자 신라 시대 이후 문화가 발달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퇴적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표가 높아졌겠죠. 그런 이유로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니겠냐. 이게 어떤 그 지질학적이나 역사학적이나 또 풍수학적으로 볼 때 서로 동감이 되는 그런 이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해도 문제 없겠다 싶은 겁니다. 다음. 금방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요가 신석기 청동기 시대 그 유구 내지는 그 주거 문화가 많이 발견된 데입니다. 지금은 지분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제 철거해가지고 한번 발굴해 보니까 이렇게 색깔 있는 것이 다 그 시대에 그 유구라든지 특히 이 부분은 이제 환호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는 지역인데, 근데 반면에 이쪽에는 요 색깔이 이제 빨갛고 그 조경표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에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는 그 삼국시대 이후 흔적들이 많더란 얘기죠. 전체적으로 이게 하중도인데 하중도의 전체 보면 가운데 내륙은 신석기 내지는 청동시대 문물, 여기는 그 이후,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후면 역사시대가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그림인데 좀 더 좀 상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중대 충족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변 지역에 이제 처음에는 침수가 됐을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퇴적에 의해서 침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런 문화가 발달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도 위치인데요. 이게 좀 흐리해 보시죠. 이게 북한강입니다. 이게 화천댐이죠. 이게 북한강 유역이고, 이게 소양강 댐입니다. 소양강.
요 합수 지점에 지금 요 중도가 있습니다. 요 밑에 지금 의암댐을 막아서 이렇게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는 모습이고, 의암댐 없을 때는 다음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양쪽에 중도 양쪽으로 이렇게 좀 또랑, 우리가 얘기하는, 왜냐면 이 물이 비가 오면 물이 많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내려가는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북한강, 소양강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함부로 이렇게 물 들어가서 놀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뭐 또 한강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한강 저 위상류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고, 이게 대동여지도였는데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소양강, 북한강 합수 지점에 현재 위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춘천시는 여기인데요. 여기가 뭐 장소가 좁아서 그런지 일제시대 이후에 그 관살 지면서, 관살 여기가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륙, 그러니까 섬이 아닌 내륙 쪽으로 많이 빠져나온 거 아닌가. 중도에다가 뭔가 그 춘천시라는 도읍을 정하기는 좀 좁아 보이긴 해요. 땅 자체가.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게 1911년도 지도인데 보면 요게 중도예요. 저게 그 의암댐에 의해서 그 숨을 들기 전이죠. 이 신사우동이랑 우두산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저는 이게 반도 형태로 원래 붙어있던 땅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탐굴, 구멍 뚫어서 탐사하는 어떤 그런 자료를 보니 쭉 구멍 뚫어서 파보니까 거의 다 퇴적층이라서 그 오랜 세월 물가에 이제 그 상류에 떠내려온 여러 가지 토사가 매몰돼 가지고 만든 섬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처음부터 섬이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섬이냐 아니면 반도냐에 따라서 이 풍수적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 내륙에서 내려오는 용맥에 타고 내려오는 기운이 바로 전달되느냐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부터는 섬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모습이 딱 보여요. 네, 다음. 이거 현재의 네이버 지도인데 이렇게 딱 보면, 그죠? 여기 소양강과 북한강이 딱 만나고 이 모양을 가만히 보니 제가 앞에 논문 쓰면서 했던 건데 이 딱 꼭 자궁 같다는 얘기죠. 상상 가시죠? 여기 나팔관 양쪽에 달려고 여기가 자궁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보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만큼 뭔가 기운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중도에서 우리 선인들이 역사 문화를 읽어온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 그 규모 면에서 요즘에 중국 흥산 문화가 한참 뜨고 있거든요. BC 3000년경에 만들었다 해가지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앞서 말씀드린 구석기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이제 다음에 보면 그 양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발달된 어떤 그런 문화를 보이는 거 보면 이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그 선인들이 살아왔던 터전이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그 입지적 특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내가 연구하면서 자궁을 닮았다. 자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생기 터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붙인 건데요. 어머니 자궁 같고 용사수향, 용과 사와 수와 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생기가 머무는 명당을 형성해서 오랫동안 역사문화를 형성한 그런 터전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1967년에 의암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섬이 아니었었는데, 왜 그전에는 춘천 시내에서 걸어 다녔대요. 개울 건너서. 다르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물길이 얕았었는데 이제 댐을 막으면서 지금은, 그죠, 완전히 섬으로 돼 있죠. 다음. 그래서 나온 유적을 보면, 그죠, 발굴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숫자가 다르죠. 최종적으로 보면 주거지가 한 1200여 동, 사람이 살만한 터로서 1200여 동, 그 다음에 그 뭐 계속 발굴되고요. 주거지가 한 50% 정도 되고요. 농지도 있었고, 그래서 중도엔 최소한도 선 학자가 연구한 건데 3,000명에서 최대 6,000명, 저는 대략 잡아서 한 10,000명 정도까지는 거주했던 땅 아니겠냐. 중도 땅 크기로 봐서 10,000명이면 현대 우리가 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땅이다. 그만 산다는 얘기는 뭐 그에 해당하는 집도 있었고 뭔가 거기에 합당한 농지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대규모 유적이 있는 어떤 그런 땅이다.
즉 그만큼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그저 생사고를 같이 얻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한 10,000명 정도는 살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선사 유적지가 암사동 유적이나 연천 전국 유적보다 그 시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규모면에서 상당히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데 뭐 사적으로 지정하기커녕 지금 그냥 이렇게 좀 발굴한 거를 덮어가지고 저 여기 장난감 놀이공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레고랜드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분명히 당장이라도 뭔가 역사문화 사적으로 지정하고 뭔가 이 보존을 위한 뭐 발굴도 또 해봐야 되고 그걸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 결론인데요. 선사유적은 우리나라 특히 선사유적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근본이 됐던 그런 땅이잖아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는 더욱 그런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보존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상태가 돼서 좀 안타깝고 오늘 여기 그 춘천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어떤 그런 실제 행동하는 분들 저는 이제 말로 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뭔가 좀 분명한 것은 보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놀이공원 하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잘 보존해서 세계사적 가치를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면 어느 그 문화재 내지는 그 관광지보다 훨씬 더 그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본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또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민 교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정민입니다. 저도 풍수지리를 전공했고요. 동양 역학과 풍수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선사유적지 풍수 입지에 관한 연구를 제가 보고서 정리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러분 100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거기 뭐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읽고서 제가 정리 말씀을 드리도록. 한반도의 선사유적지에 대한 풍수 입지를 비교 연구한 시도는 좋습니다. 한반도의 선사유적지가 모두 강이 환포하고 인근 산과 어울려 사람이 어업, 수렵, 농업으로 역사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에 입지하였음을 밝힌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암사동과 암사동의 선사유적과 연천 전곡리의 선사유적에 비하여 춘천 중도 선사유적이 그 시대나 내용, 규모면에 있어서 높은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런데도 유적지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복토하여 방치하고 그 지상에 레고랜드라는 장난감 놀이공원을 조성하면서 지하에 있는 유적을 파괴한다는 것은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있어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연구와 추가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의 선사유적지에 대한 풍수입지적 특성이 재조명되고 그러한 부분이 인류 문화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여 인류 문명의 풍수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자께서도 밝혔듯이 한반도의 더 많은 선사유적지에 대한 풍수입지 특성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연구되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선사시대 유적지로서 추가하자면 고창의 지성묘, 즉 고인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된 것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산인데 고창뿐만이 아니라 강화도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북한의 평양 지역에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6만여 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에 약 3분의 2인 4만여 기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는 선사 시대 유적지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대 유적지가 많다는 것은 고대인들이 살기에 좋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은 또한 풍수지리적인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의식주와 함께 수련을 통해서 좋은 생기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생활 양식을 통해 보다 살기에 좋은 환경을 골라 이주하여 중도와 같은 명당지를 선택하여 뿌리 내려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의 선사 유적지가 규모나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발굴과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역사학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중도 유적지는 산과 강물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러한 좋은 기운을 형성해서 고대인들이 그쪽에서 집성을 해서 도시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과 강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음과 양이거든요. 즉 음과 양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서북 쪽에는 중도의 서북 쪽에는 해발 700 내지 800m의 높이의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병풍처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서북에서 들어오는 강한 그 냉기를 갖다가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또 그 산 밑에는 지금 서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바로 중도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박사마을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보니까 박사가 한 180명이 나왔더라고요. 1963년 이래. 그리고 뭐 다른 그 임실에도 뭐 박사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춘천보다는 규모 면에서 인수면에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 마을이 있었다는 것도 뭐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풍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지형에서 또한 그 후면에는 과거에는 이제 그 서양강과 북한강이 이렇게 그 합수를 이루어서 그 후면이 반도처럼 연결이 되었다고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고대에 선사시대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그 강을 건너서 살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면에는 퇴적된 그 농토,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또는 어업과 수렵을 하면서 좋은 기운을 쬐면서 그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번성하고 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아까 고인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 6만여 개 중에서 4만여 개가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다. 이런 사실로 보면은 천혜의 좋은 그 명당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이 주변 환경과 날씨를 맞아서 사람 그 미묘한 그 감정이라는 게 또 이렇게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곳이다.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세계 강대국에서 한반도를 지리적 요충지로 보고서 서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주역에서도 보면은 한반도가 즉 그 동북 간방이라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마침을 이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주역의 논리에 따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김기찬 교수님께서 훌륭하게 발표해 주신 내용을 갖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제가 3가지를 올려놨는데 끝나고 후에 이제 토론 시간에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질문만 우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사유적지의 풍수가 다른 유적지와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암사유적지나 전곡리 연천의 선사유적지도 강변에 인접한 곳에 입지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강이나 하천변에 입지한다는 것은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 뭐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도 선사유적지 환경 보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의 홍산문명 최근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홍산문화보다도 역사적으로 앞서 있고 또 규모면으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중도 선사유적지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보호의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정도를 풍수 입지라는 관점에서 좋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또 멋있는 또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 행사 중에서 앞부분 전반부 발표 두 분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